차례죠. 설계전 1장은 했던가요? 그래 설계전 2장 할 차례인가요? 네. 175쪽 같이 읽어보죠. 석자 성인지 자경야는 장이 순 성명 지리니 시입 천지지도왈 음녀 양이요 입 지지도왈 유여 강이요 입 인지도왈 인여의니 겸삼재의 양지라 고로 여기 육획이 성괴하고 분음 분양하며 진룡 강유라 고로 여기 유기 성장하니라. 유강이라 맞네요. 지금부터는 조금 쉬워지는 내용인데 어려운 거 다 거치면서 많이 떨어져 나가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 자, 석자에 옛날에 성인이 역을 지으신 것은 장차 순하려고 한다. 순종하려고 한다. 어디에? 성명지리 성명의 이치에 순하려고 하는 것이니 성명이라고 할 때 성은 뭐예요? 성명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술의 둔기에서 표현하는 군작 경륜이라고 한 표현하고 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천하를 경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천지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그 법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니 이로써 입천지지도할. 그래서 자 이제 그 주역에 이제 괴상에다 나타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순수한 하늘의 건도를 닮아서 순양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순음은 바로 이제 그 곤괴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 천지지도할 그래 입천지지도 그랬죠. 하늘에 도를 세워서 다시 말해서 건괴다 그러면 육획계를 이렇게 표현해서 건괴 육효 그 다음에 가운데 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지가 되는 거죠. 천지에 도를 세워서 여기가 뭔가요? 양과 음이라 그랬죠. 입천지지도왈 양여 음여 양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입 뭔가요? 그 다음에 입 지지도왈 뭐예요? 강과 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 인지도왈 인여 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자리는 뭐 양자리가 되는 거죠. 양이기 때문에 강이 되고 음이기 때문에 유가 되고 다섯 번째 역시 하늘에 도니까 양이 되고 여섯 번째니까 음입니다. 이것을 바로 동방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니까 인이 되고 서방태가 되니까 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괴상 속에는 사람이 본받아야 될 음양과 강요와 그 다음에 인의가 있으니 다 겸삼재의 양지라 다 삼재를 겸하면서 둘로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음양의 이치로서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 천부경 공부했었죠. 천부경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아까 천점은 그대로 해석이 되네. 이 천도, 지도, 인도에서 삼재 표현하면서 어떻게 돼요? 천, 일, 그 다음에 지, 일, 이, 인, 일, 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됐던가요? 일시,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했죠. 세 개로 따개졌다 그랬습니다. 삼극으로 따개졌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무진본, 다음이 없는 그죠. 그 근본이라 그래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래서 일적십거, 무게화삼. 하나로부터 쌓여가지고서는 어떻게 된다? 일적십거 열로 톱질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천, 이삼, 지, 이삼, 그 다음에 인, 이삼 그랬죠. 천이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했던 입천지지도할 음녀 강이라. 그래서 음녀 양이라. 음과 양이 곧 뭐예요? 천지인 삼재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강유가 되는 거죠. 유역강. 이것이 바로 삼재의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인력, 의가 바로 삼재의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1, 2, 3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게 되는 거죠. 1, 2, 3 했던 이것이 대삼 합. 1 더하기 2 더하기 3 얼마? 대삼 합 6이죠. 대라고 할 때 대라는 의미가 뭐다? 천지인이라고 표현했죠. 아까 천자문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인한다라고 할 때 인자에 들어가는 바로 대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흔히 얘기했듯이 뭐 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팔 벌리고 있다. 사람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저 하늘에서 볼 때는 개미 새끼보다 더 작게, 그죠?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인 삼재의 이치에 의거해서 우리가 일정 어디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럼 반드시 천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이죠. 천지자연이 되는 거죠. 자, 요번에 바로 불과 일주일 전에 천지자연의 위대함을 아마 절절하게 겪었죠, 다들. 아마 우리가, 저는 지금 내일 모레면 60이니까 제가 그냥 좀 반올림 해가지고 60평생에 야, 천지자연의 위대함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전에는 서사하게 변했죠. 그렇게 뜨겁던 거 전날까지만 잠 못 자가지고선 모든 집안문 다 열어놓고 잤는데 하룻밤 새에 어떻게 돼요? 이거 문을 닫아야 되는지 어디 생각하면 절대로 문을 닫으면 안 되는데 새벽녘에는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한다라고 하는 건 천지자연의 그 변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 도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라 그랬어요? 대인은 아까 앉아서 계셨던 분들 어디 가셨나요? 대인은 어떻게 변한다? 대인 호변. 그 다음에 군자 표변. 소인은 그냥 얼굴만 그냥 살짝 바꾼다. 형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이 지금부터 늦은 나이긴 하겠지만 내가 대인 호변은 아니 되더라도 적어도 표범의 무늬처럼 한번 털갈이 더군다나 지금 가을철이죠. 그래서 확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삼재의 양지라 그러므로 여기 육획이 성괴하고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역의 64개 대성괴를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섯 획이면서 이 여섯 획으로 하여서 괴를 이루고 그러면서 분음 분양하며 다 음으로 나뉘고 양으로 나뉘면서 음으로 나뉘고 양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은 1, 3, 5라고 하는 것은 양자리가 되죠. 그 다음에 2, 4, 6이라고 하는 것은 음자리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49책을 가지고 대까지 50개 그 중에 하나 놔두고 49책을 가지고 괴를 뽑아서 그 다음에 얼마 5, 4, 4가 되면은 뭐가 되고 노양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자꾸 어렵죠. 공부는 다 한 건데 자 이른바 그 어떻게 되나요? 5, 4, 8 이렇게 되면 양 하나 되니까 어떻게 돼? 양효가 되는 거죠. 양효 음료 나오는 건데 그때 양효는 바로 뭐라고 한다? 강이라 표현하고 자 그다음에 음료가 나오면 그거를 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룡 강유라고 하는 것은 자 갈마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이 자리마다 자 양자리 음자리마다 양이 오거나 음이 오거나 양이 오거나 음이 오거나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계속 뒤섞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갈마들어서 뭐 순강일 수도 있고 순유일 수도 있고 그러므로 여기 육위 성장하느니라. 앞에서 보면 육획 그랬죠. 육획이 성괴라고 하는 것은 자 주역 대까지 50개를 가지고서는 점을 치면서 하나하나의 효가 나오는 겁니다. 효가 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획이 되고 그래서 다 이루어지면은 6자리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뭐다? 나는 하늘이다 라고 해서 하늘에 문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빛남이 있다 라고 해서 성장이라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성괴가 되고 뒤에서는 육이 성장이라고 한 표현이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보시고요. 자, 우는 2장이라 했고 그 다음에 3장 앞에는 뒤에 나머지 안 읽은 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3장 같이 읽어보죠. 천지정의하며 산택이 통기하며 뇌풍이 상박하며
수화불상사하여 팔괘상착하니 수왕자는 순코 지례자는 역하니 시고로 역은 역수야라 그랬습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그 3-1번 제1절의 내용 그 밑에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소자, 왈, 차, 복희, 팔괘지, 위는 자 이것은 바로 복희씨의 팔괘의 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희씨의 팔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 선천팔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팔괘의 자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 거는 남이요, 고는 북이요, 이는 동이요, 감은 서요, 태는 거, 동남이요, 그 다음에 지는 거, 동북이요, 소는 거, 서남이요, 가는 거, 서북이니 어시의 8개 상교의 성 64개는 소위 선천지 항야라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그림으로 다 들어오나요? 네, 그러면 제가 설명 안 하고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자, 선천지학이라고 하면 자, 아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그럴 때 복희씨의 선천팔계 방위도라고 표현할 때 아까 거기다 뭐라고 그랬나요? 거는 뭐라고 했다? 거는 남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고는 북이요 그랬나요? 고는 북이요. 자, 안에서부터 저 밑으로 내요. 고는 북이요. 그 다음에 이는 동이요. 그 다음에 감은 서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태는 태는 동남이요. 그 다음에 지는 동북이요. 그 다음에 소는 서남이요. 가는 서북이요. 됐죠? 복희씨의 선천팔계 방위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건곤을 기본으로 하여서 건곤 이감을 다시 말해 건곤 이감이라면 먼저 천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생겨난 그 이치부터 얘기하는 거죠. 먼저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불 기운이 있고 물 기운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 간에 엉겨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겨나고 연못이 있고 우레가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선천팔계 방위도를 요걸 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각 이것마다 하나씩 그다음 일정 8회 법칙에 의거해서 64개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었죠. 일정 8회 법칙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나 2절에는 수왕자는 순코 이렇게 표현했죠. 수왕자는 순코 근데 밑에다가 주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기진이 역 이태하며 이지역 거는 수이생지 괴하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괴로 일어나서 이괴와 택괴를 지나서 건에 이르는 것은 수가 이미 생겨난 괴이고 그 다음에 자손이 역감간하여 손괴로부터 하여서 감과 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곤에 이른 것은 미생 아직 생겨나지 않은 괴를 미룬 것이라. 그 다음에 역생괴 그래서 여기 그래서 생겨나면은 건태 이진 손감 간 곤이 위차라 순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다 역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자 원래 하늘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양이 서서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서서히 시작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건과 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위는 하리로 개사전에 맨 처음에 천존 지비하니 그죠? 그러면서 건곤이 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건과 곤이 이렇게 딱 자리하면서 그 사이를 뭐예요? 해와 달이 계속 순행을 하면서 바로 음양이 그죠? 음양이 서로 사귀면서 음양의 영어 소식의 이치에서 두루두루 만물이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아침에 해가 떠서 이렇게 해서 밝은 하늘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 수왕자는
그래서 순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것은 거꾸로 이렇게 해서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는 것은 거꾸로 이렇게 해서 여기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항자, 수항자, 순코, 수를 놓고 가는 것은 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항자는 그죠? 가는 것을 맞이하는 것인가요? 지르자. 오는 것을 아는 것은, 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을 아는 것은 바로 역수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그 주자의 아까 해석 중에서 두 번째에 그 여기 생겨나는 괴는 건태이진 이렇게 되는 거죠. 건태이진 그죠? 그 다음에 손, 감, 간, 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생하는 이치가 되고 이쪽은 성하는 이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속에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가만히 잘 보니까 자, 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늘이 이루는 것이 되는 거죠. 성하는 것은 땅이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사적으로 표현할 때 아까 천자문 시간하고 연결시켜 보자면은 부생 아신하시고 모국 오해러시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조금 더 크게 넓혀서 보자면은 우리 민족이 생겨난 것도 여기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환단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단군 시단을 여기다 표현하는데 환인이 보니까 환웅이 참 이쪽 세상을 참 좋아했죠. 참 좋아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삼리와 태백성을 보아서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삼리와 태백성을 보았더니 이렇게 보내도 될 만하겠다. 우리 좀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3이다 그럼 위라고 하는 거 천년만 공부해야 되게 무슨 소리인지는 아는데 3이 그러면 두녀 위실벽 해서 북두 칠수군단 중에 바로 위수가 있는 거죠. 자, 위수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창고에 해당되는데요. 그 위수의 군단이 위수가 보면 세 개의 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삼위수, 그죠? 위수를 보고 태백이다 그러면은 금성입니다. 저녁 때 가을에 해당되는 거죠. 요 별을 보고서는 자, 환웅에게 뭘 줬냐면 천부인 삼재를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부인 세 개. 하늘 부적인가요? 부자? 그냥 이렇게 했나요? 천부인 세 개를 주고라고 하는 세 개라는 건 천지인 삼재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천지인 삼재 이치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스렸다. 천지인 삼재 이치로서 천하를 다스리는데 천부인 세 개를 주고 이거 부절 저기 이렇게 써있죠. 천부인 세 개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뭐를 줬던가요? 누구 데려갔죠? 여기서 나오는 풍백, 그 다음에 우사, 그 다음에 운사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을 주어서 땅으로 내려보냈다 이 표현이 있을 겁니다. 바람께 풍백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또 비로도 표현을 합니다. 우사. 그 다음에 구름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것에서 우리가 구름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를 데리고 나서 마침내 뭐를 이루게 됐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였다. 이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까지를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늘은 하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반드시 땅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밑에 만물, 그죠? 만물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그게 먼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고, 그죠?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루어야 될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신단수 아래로 두루 내려가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다스렸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는 바로 천지인 삼재에 의거해서 이른바 역도의 나라라 이렇게도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는 제3장이라 했고 자 이렇게 해서 복희씨의 선천팔계 방위도에 건곤을 기반으로 해서 두루두루 6자씩 이렇게 베풀어져 있는데요.
그거를 또 달리 표현한 것이 제4장의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제4장. 뇌이 동지코, 풍이 산지코, 우이 윤지코, 일이 혼지코, 간이 지지코, 태이 열지코, 건이 군지코, 곤이 장지하니라.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레로서 움직이고 바람으로서 흩고 그 다음에 비로서 적시고 해로서 말리고 따뜻하게 하고 간으로서 그치게 하고 퇴로서 기쁘게 하고 곤으로서 군주하고 그 다음에 주장하게 하고 곤으로서 감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시작했냐면은 진이죠. 제가 좀 여기 자, 뇌, 동지. 우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였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밑에서부터 막 흔들흔들 움직였더니 바람이 위에서 흩고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맞습니다. 그죠? 뇌게 하고 품게 하고. 자, 요것하고 요거 관계는 무슨 관계로 표현하나요? 무슨 괴상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요렇게 되고 이건 장남괴가 되는 거죠.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장남하고 중녀하고 만나는 거죠. 또 괴 관계로 보면 서로 간에 무슨 관계다? 서로 간에 짝한다라는 거죠. 짝하는 것. 뭐라고 그래요? 짝하는 것을 배합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여기 양하고 음하고 음이면은 이쪽은 양이고 음이면은 양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남하고 장녀하고 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역에서도 뇌풍 한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남과 장녀가 만나서 자 두루두루 어떻게 돼요? 부부의 도를 항구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그래서 배합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합괴. 그래서 여기하고 짝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흔들면은 여기서는 위에서 흩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뭔가요? 수이 윤지코가 되죠. 자, 여기가 물이죠. 물이 두루두루 만물을 적시면은 계속 물만 있으면 어떻게 축 처지게 되고 너무 춥게 되고 오히려 썩게 되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누가? 불이. 그죠? 여기 불이 그 다음에 말린다, 혼지다, 따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물개하고 불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역시 배합괴가 되는 거죠. 이쪽은 중남이요, 이쪽은 중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이 지지코. 그 다음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그친다 이렇게 표현했죠. 가만히 그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도 쉰다 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태괴가 태이 열지코 이렇게 되는 거죠. 태가 기뻐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너무 적시니까 여기는 조금 따뜻하게 해서 해주고 여기가 가만히 그쳐 있으니까 아이고 신난다. 드디어 가만히 있으면서 아빠가 나랑 놀아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그러면은 자 장남괴 아니 소남괴가 되는 거죠. 소남괴의 배합괴는 소녀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이 먼저 양선 후의 이치로서 표현했죠. 전체 문장을 잘 보시면 그죠? 부창부수죠. 제아비가 먼저 노래를 불렀더니 지엄이가 따르는 상으로. 그러니까 양선 후의 이치로서 바로 뭐다? 복희씨의 선천팔괴의 대대라는 게 뭐예요? 서로 마주한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짝하여서 마주하는 관계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겠어요? 선천팔계 요 서로 간의 관계들이 서로 간에 만나서 뭔가 이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죠. 밑에서 흔들고 위에서 이렇게 해서 흩으면서 뭔가 조화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이윤지코 그 다음에 일이
헌지하면서 뭔가 또 역시 중간에서 뭐가 싹 틀 것이요. 그 다음에 간이 지지코 태이 열지하면서 뭔가 중간에서 조화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전의 3장과 4장은 바로 복귀시의 선천팔괴의 작용관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해서 작용하여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후천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5장은 후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저 뒤에서 보면은 178쪽 한번 보세요. 주자의 본의에 보면은 제4장에 대해서 차는 괴의 상대니 괴의 위가 서로 대하는 것이니 상대하는 것이죠. 상대하는 것이니 여상장동이라 다시 말해서 제3장의 선천팔괴 방위도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다시 말해서 선천팔괴 방위도가 서로 간에 상대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나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별일은 없잖아요. 항상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만나면서 거기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들 흔히 그럽니다.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텐데 딴 인간 만나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그 서로 만난 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해봤자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그 서로 간에 만나서 사는 관계니까요. 그래서 서로 상대하는 것이고 상대하는 속에서 그러니까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해야 되겠죠? 잘하면은 나쁜 일 생길 일이 없습니다. 꼭 잘못해놓고 자기는 잘했는데 상대방 저 인간만 잘못했다 이렇게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절제 채시왈 보면 동즉 물명하고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우레께를 얘기한 거죠. 우레께 동이라 그러면 우레라고 하는 땅속에서 흔들흔들하는 거. 땅속에서 흔들흔들하는 것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싹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잖아요. 땅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레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이 그죠? 물건이 싹 터나오는 것이고 싹 트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싹 트는 것 속에서 봄이 되면은 무지무지 시끄럽다 그랬습니다.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왜 시끄러우냐? 땅속에서 간다 그랬죠? 껍질이 탁탁 터지느라고 굉장히 시끄럽고 나무는 나무대로 물관들이 올라가느라고 굉장히 시끄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이때 움직이는 것은 물건들이 모든 만물이 싹 트는 것이고 산즉이라는 건 뭐가 흐르는 거라 그랬어요? 풍이 산지라 그랬죠. 바람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여기 상대하는 장남을 상대할 건 누구예요? 장녀가 돼야 이렇게 힘있게 해서 요거 혼자만 뭐라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으면 그 다음에 흐는 건데 바람이 흐는 것은 결국 물건이 어떻게 돼요? 구하니 그죠? 물건을 다 갖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두루두루 흩어지게 해서 뭐예요? 너는 뿌리가 되고 너는 줄기가 되고 나는 가지가 되고 나는 이파리가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흩어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다 구비하게 된다라는 것이니 이것은 이 두 가지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레께와 바람께는 언생물지 공야요. 다시 말해서 물건이 나오는 공이고 그러니까 후천팔계는 여기에서 진이 되고 뭐가 돼요? 여기서도 잘 보면 그게 나옵니다. 후천팔계는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상대해가지고 서로 간에 흔들어서 가운데서 조화작용이 일어났죠. 조화작용이 일어나면서 동방진목이 되죠. 동남 손방이 되죠. 물건들이 어떻게 돼요? 나오는 공이죠. 생물지 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생물지 공야요. 그 다음에 윤즉 물자하고 그랬습니다. 윤은 누가 윤하는 거라 그랬죠? 수이 윤직호 그랬죠. 그 다음에 일이 헌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축축하게 적셔주면 어떻게 돼요? 물건들이 다 묻어는다라는 거죠. 묻어져 가지고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자양분이다라고. 자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촉촉하게 적셔서 길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셔주면 물건들이 촉촉해지면서 자라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헌이라고 일이 헌지 그랬죠. 그저 해로 인해서 날이 따뜻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물건들이 물서락을 서서히
자라나는 거죠. 물이 서서히 자라나는 것이니 이자는 다시 말해서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물괴와 감괴는 언작물지 공야요. 다시 작물 뭐예요? 물건이 자라나게 하는 그죠? 물건이 자라나게 하는 공이고 그 다음에 물건이 자라나게 하는 공이고 그 다음에 군즉 군이다 그러면은 건괴가 되죠. 건이 군지코 그랬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건괴가 모든 일을 군주가 돼서 주관하는 것은 물류 소귀하고 주관하여서 이제 자 각자가 돌아갈 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곤이 장지라 그랬습니다. 곤괴가 자 저장한다 잠기게 하는 것은 바로 물류 소식하니 물건들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 쉬게 하는 것이니 쉬게 함이 있으니 건괴와 곤괴 두 가지는 언작물지 공야요. 물건을 바로 뭐예요? 감추게 하는 물건을 감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것은 하늘이 이렇게 주관해서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낳아서 자식을 낳아서 씨앗을 낳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씨앗을 낳아서 자식을 낳아서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어떻게 돼? 땅속에 일단 잠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또 싹 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잠장하는 공을 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괴의 상대니 다시 말해서 괴의 위가 서로 간에 마주하는 것이니 역시 여상장동하고 이제 이거는 주자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장즉 상위장인즉 삼장인즉 언괴상 자상위용이요. 괴상이 스스로가 서로 쓰임이 되고 이 장인즉 사장인즉 팔괴 조물 유행하여 팔괴가 물건에 나아가서 서로 간에 흘러 행하여서 유생장수장지 사야라. 물건 속에 흘러가면서 생장수장하는 일이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항구시라고 하는 학자는 뇌동풍사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 두 괴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우레괴, 바람괴. 근데 여기서 우레괴는 원래 뭐라고 하나요? 진괴 그러죠. 그런데 진괴라 하지 않고 그냥 우레라고 표현했습니다. 비가 오면 땅속에서 흔들흔들하고 뇌의 동지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바람괴는 손이라 그랬는데 손이라 쓰지 않고 그대로 괴상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풍사는 건곤초효 상여기 위진손야요. 다시 말해서 자, 이 하늘괴와 땅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은 여기에 그 부모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뇌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바람 그죠? 우레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간의 초효를 가지고 서로 간에 바꾼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은 요게 되고 여기서 요거를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돼요? 요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과 곤이 초효, 건과 곤의 초효가 상역 서로 바꾸어서 뭐가 되고 진괴와 손괴가 되고 그 다음에 우윤일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이 윤지코 일이 헌지라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것도 괴상을 가지고 표현한 거죠. 이것은 바로 건괴와 곤괴의 그죠? 건괴와 곤괴의 이 가운데 효가 서로 간에 서로 바뀌어서 뭐가 되었다? 감괴가 되고 이괴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간괴에 대해서는 간이 지지했고 택괴에 대해서는 태열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간괴 앞에 있는 우레괴, 바람괴,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달, 아니 해. 요것은 그대로 괴상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간괴와 택괴, 요것은 바로 그대로 뭘 가지고 했냐면은 괴명을 가지고 표현을 했죠. 이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지지열지라고 하는 것은 건괴와 곤괴의 마지막 효, 세 번째 효가 상역이 위간태하니 서로 간에 바뀌어서 간이 되고 태가 되었으니
차육자는 그죠? 이 6자식 건곤을 비율한 저기서 쭉 썼던 6자식은 바로 물건이 나오는 순서이라 생물지 서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이나 육자 치용은 이 6자식이 쓰임을 이루는 것은 주어 건이 동하고 다시 말해서 하늘 건괴가 주장하여서 움직이고 귀어 곤이 장하니 그래서 곤의 땅속으로 다 돌아가서 그 다음에 감추어지니 차우 부모지 공녀라. 이것이 바로 부모의 공이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부모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바깥으로 뭐예요? 6자식을 움직여서 그 공을 내세우는 거죠. 본인들은 가만히 있고 원래 사람들 사이도 그저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내 공으로 삼지 않고 아이고 자식들이 알아서 잘 해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자의 치용은 이거이니 차 부모지 차후 부모지 공녀라. 이 또한 바로 부모의 공이라. 그러므로 자 부모기 때문에 건곤으로서 맞췄느니라. 그 다음에 그 운봉호 시왈 보면 자동지치 헌은 움직인다라는 동으로부터 헌에 이르기까지는 이게 뭐예요? 우레꾀로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헌이라니까 달, 해 이 꾀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 이거, 요거, 그죠? 이거 얘기하고 먼저 하고 이렇게 이 네 가지는 뭐가 된다? 네 가지는 물지 출기요. 물건이 그 기틀을 내는 것이고, 그죠? 기틀을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 장이라 그러면 지는 뭐 했어요? 간이 지지라 그랬죠. 산꾀로부터 시작해서 장하는 것은 곤꾀였죠. 곤꾀에 이르기까지는 물건이 입기하니 그 기틀이 들어가는 것이니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운봉호 씨가 지금 어떤 것은 앞에서는 상을 얘기했고 지금 나머지 저기 표시하는 것은 다 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어 유는 나오는데 그죠? 출모 유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 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되나요? 출무유 나오는 것은 그죠? 무에서 그죠? 무에서 어디 뭐 틀린 것 같다. 무에서 유로 무에서 유로 나오는 것은 기운의 행함이고 기운의 행함이 맞나요? 기운의 행함이고 기운의 행함이라. 그러므로 기운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계명을 정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괴의 그 상만 대략 이거는 물이고 불이고라고 해서 괴의 그 기운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우레다라고 뢰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바람이라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 물이라 표현했고 해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운으로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그 물건이 생겨나는 기틀이기 때문에 출무 없는 것에서 자 있는 대로 나오는 것은 기운의 행함이라. 그러므로 상으로서 말하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그죠? 임유어무 있는 데서 있는 것에서 그 다음에 없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 이것은 분명히 형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이 갖추어진 것이라. 그러면 질이 갖춰졌으면 그거는 뭐라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괴명으로서 얘기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177쪽 다시 들어가 봅시다. 177쪽 맨 아래에 보면은 뇌지, 동지코, 풍지, 산지코, 우지, 윤지코, 이리 헌지라고 하는 것은 자 우레와 바람과 비와 햇볕이 서로 간에 요것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물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물건의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흘러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뭐냐면은 괴 상만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미 다 만들어져야 이제 그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간괴, 택괴, 건괴, 곤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이 다 거두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물건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물건이 있으면
질이 갖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직접 괴상을 가지고 얘기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는 제4장이라 라고 표현을 했고, 밑에 그 179쪽에 있는 그 내용까지 읽어봅시다. 그 전체를 아울러서 운봉호 씨가 뭐라고 종합 결론을 내렸느냐면은 차장은 괴위상대니 여 상장동이라, 역시 주자의 말씀을 그대로 끌어다가 쓴 것입니다. 다만 상장은, 위에 장은, 3장은 선지 건곤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천지 정의하여 산택이 통기하니 라고 하면서 먼저 건곤으로서 하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4장 건곤이라고 하지만 실은 뭐냐면 천지라고 표현했지만은 지금 4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곤으로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이 4장을 보면은 건이 군짓고 곤이 장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3장은 건곤으로서 먼저 하였고, 지금 4장은 종지 건곤으로서 마쳤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건곤이 주도를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서로 간에 건곤이 주도를 해서 자식들을 다 내면 나머지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자식이 다시 한번 두루두루 이렇게 해서 서로 상대하여서 다시 한번 바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시몽기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상장은 3장은 선언 호 천지지 무의하고, 먼저 천지의 무의를 말했고 뒤에서는 그 다음에 4장은 상장은 먼저는 천지가 건곤이 정의하며 라고 했으니까 천지의 그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자연이 이루어지는 바로 무의를 먼저 얘기하면서 나중에 그 뒤에 산택이 통기하며 뇌풍이 상박하며 수화불상석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은 뒤에서는 후원, 호육자 상위 용하니, 바로 6자식이 서로 간에 쓰임이 되니,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3장은 언천지용은 육자야요. 그죠? 천지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6자식이고, 차장은 하는 거 바로 4장은 선호, 호, 육자지 직하고, 먼저 6자식의 그 할 직분을 먼저 내세운 거죠. 그래서 6자식의 직분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건곤의 도를 말했으니, 언육자는 6자식은 비건곤이면, 건곤이 아니면 무의 주지장지 아니라 뭔가를 주장하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 씨앗, 열매를 그렇게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6자식이 주장할 때는 어쨌든 건곤은 뒤로 쭉 빠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치가 나중에는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식을 키울 때는 부모가 주장이 되어서 한 집안에 옛날에 양반집에서도 보면은 부모가 안방을 차지하고 살다가 장자를 결혼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죠. 장자를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를 들이면 어떻게 돼요? 안방은 장자한테 내주죠. 안 내줘요? 안 내주면 그 집 문제 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처음에 한 10살에 3년 동안은 익히라고 하겠지만, 실은 장자한테, 며느리한테 딱 안방 내주고 부모는 어떻게 된다? 뒷방으로 물러 앉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은 그 집안은 그저 그 부모가 끝까지 정권을 휘두르다가 그 집안 오래 못 가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5장. 그렇게 해서 이제 3장, 4장은 바로 선천팔계 방위도의 조화작용을 가지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천지자인의 이치가 바로 인사에 어떻게 대비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5장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제출호진하여 제오손하고 상견호리하고 치역호곤하고 열언호태하고 전호건하고 노감하고 성언호간하니라. 그 다음 뒤에까지요. 만물이 만물이 추로진하니 진은 동방예라. 제오손하니 손은 동남예라. 제하자는 언만물이 결제하라. 이하자는 명냐니 만물이 개상견할세니 남방지 괴하니 성인이 남면이 청천하하여 향명이 치하니
개취저 차예하라. 고냐자는 지아니 만물이 개취 양언할세 고로왈 치역호곤이라. 태는 정취하니 만물지 소열야 일세 고로왈 열언호태라. 전호건은 서북지 괴하니 언음양 상방예라. 감자는 수야니 정북방지 괴하니 노괴하니 만물지 소기야 일세 고로왈 노호감이라. 가는 동북지 괴하니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야 일세 고로왈 성언호간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는 제5장이라 했고, 자 다시 179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거기에 보면 제출호진하여 라고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주자에 일단 먼저 본의를 보시면은요. 제라고 하는 것은 천지주제라. 이거는 사람의 임금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주제자인 상제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상제라고 할 때는 하느님이 되는 거죠. 상제를 표현한 것이고, 상제인데 상제가 어디서 나온다? 동방 진목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상제의 위력은 뭘로서 표현되는 건가요? 하느님의 위력은 뭐에서 나와요? 아침에 해 뜨는 거에서부터. 아침에 해 뜨는 거. 자, 지금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일단 이 그림을 봅시다. 자, 이건 3.8개였죠? 자, 후천팔계를 표현하는데 먼저 뭐부터 했냐면 제출호진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진방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제호손하고, 손방에서 가지런해지고, 그 다음에 상견호리하고, 서로 간에 보는 것을 이방에서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치역호곤하고 역사를 이루는 것은 권방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열언호태하고 기뻐하는 것은 태방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호건하고 건방에서 싸우고, 싸움은 건방에서 하고, 그 다음에 노호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위로받는 것. 자, 위로받는 것은 간방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방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성언호간이라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간방에서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거기 보면 소자왈, 주자의 그 본의에 보면 소자, 아까 소자는 누구냐면은 소강절이라 그랬죠. 소강절이고 우리 황급경세를 썼고 그 주역을 수리적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의 역사를 표현하고 선천, 후천까지를 이렇게 표현하신 분인데요. 그 소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괴위니, 괴의 자리이니, 자리인데 앞에서 있는 선천의 자리는 이것이었고, 그런데 요 바깥은 뭐냐? 바로 옆에 뭐라고 하냐면 내 문왕소정이니, 문왕이 정한 바이니, 이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은 후천팔괴 방위도 또는 문왕팔괴도라고도 해서 표현했던 말입니다. 한 것이니 소위 이른바 후천지 학이라, 후천의 학이라, 선천의 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조화작용을 표현하는 것이고, 후천의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사의 작용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이렇게 다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황하문명간의 모든 인류 문명의 역사를 표현할 때 바로 후천팔괴 방위도에 맞춰서 방향을 표현하고, 정치나 집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기본적인 모든 방향은 바로 후천팔괴 방위도에다가 맞춰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팔괴 방위도, 선천팔괴 방위도를 기본적으로 모르면은 황하문명권의 역사를 알기도 어렵고 글자를 알기도 어렵다라고 누차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절제 채시왈 주제호 물리 언냐요. 자, 물건에 대해서 주제하는 것으로서 말하였고, 자, 물건 만물에 대해서 어떻게 주제자가 누구인지를 말했고, 그 다음에 출리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발로지 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출호진이니 할 때 출리라고 하는 것은 발로, 그죠? 발표돼서 나타나는 것을 이르니, 진거 동방이요. 진꾀는 바로 동방에 거처하니까 이때가 어떻게 되나 어시에서는 바로 춘이 되고, 그 다음에 제호손이라고 할 때 제라고 하는 것은 필달지 위니,
다 이르는 것이니. 자, 여기에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습니다. 속에서 이제 탁탁탁탁 해서 이제 싹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와르르 다 나오는 때가 어디게 동남 손방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남 손방귀 나오면 아, 이것들이 물건들이 뭐다 보니까는 각각 방소마다 유유상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각각 지역에서 이제 다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재라고 하는 것은 필달지 윈이 다 이제 드러나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손거 동남이요. 손은 바로 동남방에 거처하고 어시 때가 되는 것은 바로 춘하의 사귐이라. 다시 말해서 춘하가 되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 다시 말해서 이때가 뭐 입하의 때가 되는 거죠. 입하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상견호리라고 할 때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물형 명성하여 개상견야니 물건들이 형체가 있어서 그저 밝고 그저 무성하니 그저 밝고 무성하여서 다 서로를 보니 이거 남방이요. 남방이다. 그저 이 꾀는 바로 남방에 거처하고 어시위하라. 때에 대해서는 바로 여름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다 완전하게 다 제 모습을 발가벗겨서 다 드러내는 때가 바로 남방꾀입니다. 그 다음에 치역호건의 치라고 하는 것은 유위하니 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맡김이니 맡긴다, 맞는다 이런 뜻이죠. 맞는 것과 같으니 위치여 만물에 만물을 다 이루는 것을 맡는 것에 만물을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맡음에 무불량년이 다 기르지 아니함이 없으니 모든 것을 다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까지 씨앗 열매 맺게 만드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곤거 선함이요 곤이 선함방에 있고 모든 것이 다 기르는 것은 땅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선함방이 되고 어시 때에 있어서는 춘하 다시 말해서 입추의 때가 되는 것이라. 열언자, 열언호테라라고 했을 때 기뻐한다라는 열언이라고 하는 것은 물형지차, 충족이 열려니 물건이 형체가 이에 이르러서는 충족, 다 꽉 채워져서 그저 기뻐하니 바로 태는 서방이요. 다시 완전하게 다 열매 맺어서 익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따기만 하면 되는 데니까 어시위 추라. 그 다음에 전호건이라고 할 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시맹에 양기가 비로소 나옴에 의이 전야라. 음이 의심하여서 뭐예요? 싸우느니라. 양기가 처음으로 나옴에 무슨 소리겠어요? 처음에 나옴에 양기가 처음으로 나온다라. 이때 양기가 나온다 할 때 그 양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열매 맺어서 씨앗이 또 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어라 이거 봐라 나는 없나 해가면서 음이 싸움을 붙는다. 이게 언제냐면 우리가 곤꾀에서 나왔죠. 곤꾀 상륙교에서 뭐라고 나왔던가요? 음시어양이니 음이 바로 뭐예요? 양을 의심하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라고 했던 내용이죠. 그 피가 검고 누르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그 표현했던 말이 바로 뭐냐 음과 양이 기혈이 현황이로 천지지 잡냐니 기혈이 현황이로다라고 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천자문에서도 천지현황이라라고 할 때 바로 나왔던 그 내용이 우리가 곤귀에 나왔던 상육효에 대한 공자의 해석이라 그랬습니다. 천지지 잡냐라 하늘과 땅이 서로 섞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억조 창생의 뜻이라 라고 표현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기운이 비로소 싹틈에 음이 의심하여서 싸우니 싸운다라는 것은 실은 뭐냐면은 음양의 교합이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건거서북이요. 건괴가 서북방에 거처하고 이때가 언제가 되느냐면 추동지 교야가 되니까 입하일 때가 되는 거죠. 아니 입동일 때죠. 그 다음에 노호감이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것은 만물 귀장어 내의 휴식냐니 만물이 이제 안으로 돌아가서 그죠 들어가서 쉬는 것이니 감거 북방 이때 노라고 하는 건 수고롭다 일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위로받는 때이니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한가 대해서 자 이제 그
고생했다라고 해서 위로받는 것이니 감께는 북방이고 북방에 거처하고 어시 때는 바로 위동이라 동이 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성언호관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성언이라 라고 하는 말은 양기지차 양기가 이에 이르러서 물지 성종이 성시하라. 물건이 이제 완전히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때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그러면 완전히 마친 다음에 자, 음양의 기운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음이 완전히 다 끝나자마자 동시에 다시 양이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때라라고 해서 성언호관이라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자는 해석 안 해도 괜찮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간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이라. 간방에서 말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도 해도 되고, 그 앞에서는 여론호태 성언호관이라 라고 할 때 언자는 그냥 어조사로서 해석을 안 하셔도 되고요. 태방에서 그냥 즐겁게 말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간방에서 그 다음에 말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은 이것은 앞에서 제출호진하여서 임금이 간방에서 나와서라는 거니까, 임금이 나와서 하는 일이 본인이 몸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말로 다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이라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고,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그 얘기가 나오다 맨 처음에 태초에 하느님이 말씀이 있으셨다.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어라 라고 했더니 빛이 있더라. 그러고 나서 뭐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전부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입니다. 아무렴 하늘이 뭐라고 말했겠느냐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의인화 해서 표현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조사로서 해석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 밑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쌍호 호시왈 손꾀로부터 하여서 택꾀에 이르기까지는 다 음꾀라 그랬습니다. 손꾀로부터 택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께서 여기까지 다 음이죠. 우리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선천에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소녀들이죠. 여자들이죠. 소녀, 중녀, 그 다음에 장녀가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아래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아들들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선천은 양이 주관하는 시대라 이렇게 표현했고, 후천은 뭐예요? 온전히 음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양이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꾀로부터 택꾀에 이르기까지는 다 음꾀이니 홀려 건곤 우에 문득 건꾀와 더불어서 만남에, 그러다가 문득 여기 건꾀 이렇게 하다가 문득 여기를 이렇게 만나니까, 그죠? 갑자기 이제 쭉 이렇게 음이 듣다가 만나니까 어떻게 된다? 저놈 누구야? 그러면서 음이 양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거 표현 참 좋죠. 음이 양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저놈 누구야? 갑자기 나온 게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반드시 싸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전호건이라 라고 했다. 이 표현도 참 볼만한 내용인데요. 자, 전호건이라 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성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자,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언제 정벌 전쟁을 언제 하느냐면은 조회를 하라 했는데 조회를 안 오잖아요. 제후국들이. 그러면은 저 제후국들을 정벌을 해야 되는 때가 언제가 되느냐? 요때가 된다. 이러니까 초겨울에. 왜냐하면은 모든 농사를 다 짓고 이제 그동안에 안 한 놈들, 여기 임금이 그죠? 군주가 돼서 이거를 모든 주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북방이 바로 싸우는 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음이 양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괴상을 가지고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쟁은 요때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세에 성인이 다스리지 않은 그저 태반의 시대가 되겠죠. 태반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그런 거 관계하면 성인이 다스릴 때는 반드시 이때 농사 다 끝나고 합니다. 그러나 춘추 전국시대 이후로부터는, 춘추시대로부터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 때나 가서 내가 이길만 할 때,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지금 들판이 누렇게 물들었는데 어떠든가요? 청야전 버리죠. 들판을 다 태워버리죠. 그 백성들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 결국은 전쟁 물자도 얘네들 미리 비축해가지고서 어쨌든 상대방한테 뺏기면 저건 적군의 식량이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태우는 청야전투까지를 불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성인의 도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그냥 괴상만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귀산양씨왈 보면은 성언호간의 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지 성종이 성신이 만물이 다 마침을 이루는 바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함을 이루니 바로 지여차이라 바로 다만 이와 같음이라 표현했고 그리고 그래서 부추러진 다시 그래서 이제 진방에서 나와서 부종지하라 결코 그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중산 간기에 들어가면 공자가 이거에 대해서 되면 시지즉지요 시행직행이라 그칠만 하면 그치고 때가 행할만 하면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간기에다가 두고서는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